그냥 앞을 보면서 길을 걸었을 뿐인데 위에서 뭔가 크고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수시로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투신자가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을 지나던 행인과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투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 이제 법적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네. 하거든요. 이 살아서 생명을 잃는 순간에 모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2016년이라든가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행인이 사망하는 투신자도 사망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까지는 했지만 실제 처벌할 대상이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말았죠.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면 투신자 유족에게 이 투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투신자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네. 해보면요. 이 굉장히 큰 충격이 왔을 때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의 충격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었을 때 그 청구권이 그 유족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유족들은 또 사망한 사람, 투신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그런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 채무가 그 투신자의 유족들에게도 상속이 되는 겁니다. 양쪽 한쪽은 청구권을 한쪽은 채무를 빚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유족이 유족에게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2012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유족에게 이 남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 대법원까지 갔었는데도 한 1억 가까운 돈이 인정이 된 네.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마침 공교롭게도 또 이 투신한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피해자가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아하. 그렇지만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여서 남편하고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네. 본 거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날벼락 사고 가운데 하나의 또 큰 유형을 보면 위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도블럭이 떨어지고 네. 아령도 떨어지고요. 식칼과 과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지난달에 다 네. 일어났던 겁니다. 아령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보도블럭이 떨어져서 파편이 튀어서 아이가 다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물건을 던진 사람 혹은 떨어뜨린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고의로 던진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 그 부분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던진 사람이 이런 겁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이 꼭 밑에 뭘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 이럴 때만 인정되는 네. 게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면서도 물건을 던졌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불 같은 것을 털다가 식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였거든요.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과실치상 같은 건 책임질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주의음이라고 하거든요. 충분하게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높은 곳에 있고 그 근처에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과실로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떨어졌을 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형사처벌이 되려면 14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고 뭐 10세부터는 그래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뭐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2015년에 이른바 캣맘 사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이들이 이 벽돌을 던지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중에 한 아이, 9세의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촉법소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됐지만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경우에도 그 아이들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렵고 아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가 지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그 피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14세 미만이지만 10살 이상일 경우에는 역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건 이제 무단투기라고 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아하. 그럴 때는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에 준해서 네. 5만 원 가량의 과태료 같은 것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길을 걸어가다가 그야말로 이 같은 날벼락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들이 베란다를 개조해서 없애면서 창하고 그 주거 공간하고 바로 맞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방판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경우에는 좀 가림막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혹시 집안이 그런 구조로 돼 있다면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늘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창과 도로가 바로 맞붙어 있는 것을 지나다닐 때는 지나다니는 보행자들도 한 번쯤 하늘을 봐야겠네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관심들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알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뭐 급증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런 일들이 일단 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어떤 그 증폭 효과 같은 것이 있어서 네.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또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 것도 많고 또 도심 지역의 그 주거 건물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베란다도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들이 그 주변을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주택가였다고 하는 게 주택가와 상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물건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파트도 그렇고요. 특히 공사장에서도 위에서 뭐 철제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간혹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길을 건너면서도 가끔 위를 쳐다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